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첫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노보 오가리오브 관제에 초대됐습니다. 아우루스 편으로 관제에 도착한 모디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포옹합니다. 두 사람은 캐주얼한 미팅부터 가졌습니다. 관저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겸해 장시간 대화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가 뭐 있겠느냐, 흉금을 터놓고 다 이야기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정상 간에 나왔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뻔합니다. 인도, 중국 간 앙금을 해소할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는 SCO 정상회담에 모디가 참석하지 않고 자이샹카르 외교부장을 보내 왕이와 만나게 했습니다. 자이샹카르와 왕이는 국경 문제 조속한 외교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러시아, 인도, 중국 삼각관계에서 껄끄러웠던 요소를 해결해 보자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푸틴 대통령이 모디 총리를 위해 준비한 디너는 수와가트라고 해서 인도식 정찬 상차림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세심한 마음 씀씀이에 모디 총리가 감동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비동맹 노선을 고수하며 러시아와도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는 쿼드 멤버로 미국과도 얽혀 있습니다. 나름 주권 외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 미국 사이에서 고민이 깊습니다. 오는 10월 카잔에서 열릴 브릭스 플러스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러시아로서는 인도를 확고하게 글로벌 사우스 진영으로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만 끌어들이면 브릭스 플러스는 완벽한 유라시아의 퍼즐이 완성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인도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뉴델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종종 칭찬해 왔습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양자 무역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뉴델리가 러시아 원유를 왕창 구매하면서 작년에는 65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또 인도는 러시아와의 물류 합작이 중요합니다. 북극해와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국제남북교통회랑은 인도 첸나이 그리고 블라디보스톡과도 이어집니다. 러시아, 인도는 인도의 자급자족 이니셔티브, 국방, 우주, 사이버, 민간 원전 부문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기 카트에 모디 총리를 태우고 손수 운전해 관저 정원을 구경시켜줬습니다. 뒷자리에 통역 2명을 태우고는 담소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보던 것과 유사한 스타일입니다. 아우루스가 전기 카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두 정상은 이어 전기 카트에서 내려 관저 정원을 산보합니다. 이는 시진핑이 띠아오위타이에서 푸틴과 캐주얼한 미팅을 가졌을 때와도 비슷합니다. 푸틴은 모디의 마음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러시아, 인도, 중국의 3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키예프, 모스크바를 거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국행을 평화 미션 3.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 유럽연합 순번 의장국인 헝가리의 오르반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돌아다니자 유럽연합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오르반은 시진핑에게 중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 역량이라면서 나토가 소그룹을 결성해 진영 대결을 부추기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순번 의장국이 된 만큼 중국과 유럽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을 오르반은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안전벨트를 단단히 붙들어 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지정학적 모순도 없으며 근본적 이익이 충돌하지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헝가리가 유럽연합 의장국인 만큼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뿐 아니라 나토 안에서는 터키도 중국, 러시아 쪽에 붙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9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이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러중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은 비웃고 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나토가 걸어다니는 전쟁 도구라면서 아시아에 전쟁을 몰고 오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완의 이 매체는 문정인 교수를 인용해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 교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좌우를 떠나 팩트를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매체는 또 러시아에 대해 남북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는 어커스 멤버인 호주도 초청받았지만 알바니스 총리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커스의 목적이 중국 포유인데 이로써 어커스는 와해 직전으로 봐야 합니다. 호주가 나토 정상회담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나토의 상황을 두고 타이완의 전 국민당 입법위원으로 정치평론가인 차이정 의원은 우크라이나전은 집단 사방의 큰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전황이 기울어져 무슨 지원을 해도 키예프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나토 정상회담은 루저들의 페어웰 파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얼굴 마지막으로 보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도 떠나는 사람이고 바이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담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자기 나라에서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국민들을 속여 전쟁을 연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게 언제까지 통하겠느냐. 나중에 전쟁 범죄로 다 처벌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를 나토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나토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병력을 벨라루스로 파견해 쇼잉 투지 얼링얼스라는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벨라루시가 SCO 회원국이 되자마자 군대를 보냈습니다. 훈련은 브레스트 부근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 떨어져 있고 폴란드 국경과도 가깝습니다. 벨라루시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영공을 개방해가면서 중국군의 벨라루시 파견을 돕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SCO를 유라시아판 나토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도 아시아판 나토가 생겨날 조짐이 보이자 나토에 대해 성동격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돕게 함으로써 극동 지역에서의 나토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영역을 역으로 나눠 집단 서방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중국이 러북 밀착에 불만을 가졌다면 중국군의 벨라루시 파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